산업체 급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산업체 급식의 특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요. 산업체 급식의 고객들은 다양한 고품질의 급식을 선호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뉴나 다양한 이벤트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급식의 품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 만족 경영이나 해썹을 도입하거나 ISO 품질 인증 등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등이 많이 입점해 있는 이 사무실 전용 건물에서는요, 같이 단체 급식 형태로 위탁업체를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 층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흔히 푸드코트라고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그냥 외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외식 식당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단체 급식을 할 경우 메뉴가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무실 종사자들의 욕구가 좀 충족되지 않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 사원들이 지불하는 단가는 높아지겠죠. 그런 외식 식당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체 급식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산업체 급식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은요, 산업체 급식이 이제 사무실 근무자 내지는 공장 근로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만 아까 봤었는데, 요즘은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경우 한국의 영양사와 그리고 조리사들이 그 나라에 따라가서 한국인들을 위한 식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위한 식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한국식과 그리고 그 나라의 현지식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직원식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래서 대기업 소속의 영양사들은 해외 진출도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단은요, KT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직원식의 식단인데요. 이런 산업체 급식은 대부분 밥, 국, 그리고 반찬이 한 3개 정도, 그리고 후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식단이 짜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식당은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식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 3식이 돌아가는 꽤 바쁜 식당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번엔 단체 급식 대상별 유형에서 병원 급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급식의 대상은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위한 직원 급식과 환자를 위한 환자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원식은요, 의료진과 행정 사무 직원을 위한 급식이고요. 환자 급식은 또 일반적인 식사와 치료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병원 급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급식은요, 생산성이 낮은 게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을 봤을 때 메뉴의 종류는 거의 단일 메뉴로 봐야 되겠죠. 똑같이 밥과 국과 반찬들.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과 고학년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양만 조금 달라지지 그 식단의 메뉴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단일 메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체 급식도 어떻습니까? 산업체 급식도 대부분 단일 메뉴로 이루어져 있고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좀 많이 신경 써주는 경우에는 국의 종류가 2가지라든가 정식 메뉴 그리고 특식 메뉴 1-2가지, 그래서 이제 많아야 한 3가지 정도의 메뉴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메뉴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뼈가 부러진 정형외과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식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상식이라는 일반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뼈가 부러진 정형외과 환자지만 당뇨가 있는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뇨식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당뇨식도 당뇨의 질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환자의 키나 체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루에 1800kcal식이 있을 거고 2100kcal식이 있을 거고 혹은 또 이 환자가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이 있나 없나 그리고 뭐 화상 환자다라든가 이런 특수한 환자들일 경우에는 식단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한두 가지의 메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치료식까지 포함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을 먹는 환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화학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특수질환식을 해야 되는 환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멸균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한 메뉴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방금 전 산업체 급식에서 KT 식단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저녁은 급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위생 점검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은 어떨까요? 뭐 추석이에요? 설날이에요? 이렇게 모든 국민이 다 쉬는 연휴에도 그때 아픈 환자는 그래도 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계셔야 되겠죠? 그럼 환자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역시 병원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에도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연중무휴로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이 1일 3교대 내지는 1일 한 2교대 정도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인력의 차원에서 보면 병실까지 음식을 직접 갖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리실에서만 필요한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산업체 급식 같으면 우리 공장에는 전체 직원이 1200명 정도 되고 한번 급식을 할 때마다 1200명이 실은 다 먹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한 1080명 정도 평균 인원이 이제 식사를 한다라고 통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병원은 어떻습니까?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있지 않죠? 요즘에는 한 입원 기간이 평균 한 3일, 4일 정도 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 끼마다 식사를 드시는 환자들의 명단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쯤 퇴원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은 정확하게 언제 퇴원하라고 말은 안 했는데 자꾸 점심 식사를 드시고 갈 거냐, 어떡할 거냐 이걸 계속 영양실에서 묻더라고. 왜 그런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그 점심 식사는 오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식수 내지는 식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병원 식사에서는 매일매일 어떤 식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식수와 식사 내용 확인하는 작업만 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작업이 너무나 좀 힘들기 때문에 요즘 병원에는 손에 바코드로 이렇게 팔찌처럼 띠 달아놓은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식사를 갖다 줄 때 바코드로 식사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고 내지는 수술을 막 해서 아직은 위장관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환자가 보호자가 없는 동안 실수로 인해서 그냥 아주 부드러운 연식 정도의 식사를 갖다 주었다고 할게요. 그럼 환자는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부드러운 밥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위장관계에 수술을 한 분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로 식사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꼭 필요합니다. 연중무휴로 1일 3식을 생산해야 하므로 기계 및 작업 관리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얘긴데요. 그 조리실에 하수구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고 많은 양의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은 양은 내려가는데 물을 좀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바닥으로 술술 물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위생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중무휴고 절대로 쉬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밤 간식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급식을 하지 않을 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급식을 하면서 어떻게 비닐 치고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걱정되었던 상황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병원은 연중무휴이므로 전체적인 방역을 하거나 그리고 기기를 바꾸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급식 대상자가 저항력이 약한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탈이 나지 않을 음식으로도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거나 장염 증세를 보인다거나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것들이 병원 급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 급식의 특성은요. 환자는 질병 중이기 때문에 식욕 감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식사를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식사 섭취율 증가를 위한, 그래서 환자가 뭔가 만족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병원 밥이 너무너무 맛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나트륨 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환자들의 경우는 평소 때보다 활동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식욕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나 조미료를 쓰지 않은 그런 식단을 접했을 때 몸에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많은 열량을 원하면은 그래도 이제 맛있게 드실 수도 있지만 지금 가만히 누워 있는 상태고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입맛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맛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러므로 환자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 기호에 너무 지나치게 맞추어서 달고 짭짤하게 조미료를 쓴다거나 그런 일은 병원 급식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급식은 생산성이 낮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이렇게 기기를 교체하거나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화가 좀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에서는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두 끼를 하겠지만 병원은 하루에 세 끼 이상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후화도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입퇴원에 따른 식수가 계속 변화하고 실시간으로 식단에 반영해야 되므로 그에 대한 고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항은요, 2006년 의료보험에서 식사가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제는 식대보험급여화 제도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병원의 영양부서는요, 급식을 관리하는 부서와 영양을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직원식은 이 두 부서 중에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을까요? 급식관리겠죠. 환자의 그 질환에 따른 치료식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영양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죠. 병원 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치의의 식사 처방 오더에 따라서 식사 처방 전달 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영양부서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전달받아서 거기에 관해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배식은 환자가 직접 올 수 없기 때문에 중앙 배선이나 병동 배선 방법을 써서 배식을 하게 됩니다.
병원 환자들은 굉장히 알러지나 등등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잘 주의하셔서 배식을 해야 되겠죠. 병원 급식의 배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동 배식 방식이라고 하는 분산 배식의 방법과 중앙 배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병동 배식 방식은요, 중앙 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병동 단위로 나눈 다음에 병동에서 직접 나누어서 드리는 그런 배식 방법이 되겠죠. 장점은요, 음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잘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식 서비스가 가능하다, 음식이 따뜻하다라는 말이고요. 결핵이나 전염병 단위의 병동이 있는 경우 그 병동에서 다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동마다 소독시설이 있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소독 관리가 통일되지 않고 소독이 불확실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앙 배식 방법은요, 주 조리장에서 환자별로 직접 트레이를 만든 다음에 환자에게 직접 배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영양사가 병원 전체 식사를 통제하기 용이하겠죠. 장점으로는 배선이나 소독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음식이 식기 쉽기 때문에 고가의 보온 배선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병원의 경우에는 워낙 식수가 많은 경우 배선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음식이 식거나 관능적인 특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바로 이것이 병원에서 주로 쓰는 보냉차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를 꼽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쪽은 따뜻하게, 한쪽은 좀 시원하게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해서 통제 가능하겠죠. 중앙 배선은 이렇게 주 조리장에서 환자 이름표와 함께 식사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배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요, 분산 배선의 방식입니다. 음식을 직접 가지고 가서 병원, 병동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대규모 병원에서는 요즘에 잘 쓰지 않고요. 지금 이 사진은 절에서 자원봉사를 나가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배식은 소규모의 노인 요양병원이나 그런 방법에서 지금 아직도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요,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지에 나와 있는 영양사들 내지는 조리사에 관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연중무휴로 근무를 한다. 그리고 나누어서 출근을 한다. 예, 여기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세브란스 병원도 일부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수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대 수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2006년부터 원래 그전에는 병원에서 식사하는 이 식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2006년부터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식대 수가가 있어서 병원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도록 되었거든요. 일반식을 보면은요, 2006년에 일반식이 3,39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치료식은 4,0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되는 금액으로 선택 메뉴 있을 수 있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620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급식인데 직영?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병원 급식은요, 예전에는 대부분 직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금 현재는 이 병원 급식에서도 직원식이나 그리고 환자식의 일부가 직영이 아닌 위탁 급식 업체가 운영을 하는 위탁의 형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식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영에 더 주는 가산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영양사가 이제 1명 이상인 경우 병원급이라서 2명 이상인 경우 그렇게 영양사를 더 채용할 경우에는 이 식대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모 박스
아래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은요. 입원 환자의 식대는 한 식당 산정하는 것이고 1일 3식까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모식 있죠. 네,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같은 곳에서는 산모식을 하는데요. 이 산모식도 1일 3식이 아니고 1일 4식으로 산정을 하죠. 그래서 산모식은 1일 4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식의 의료 수가는 2018년 기준으로 봐서는 2006년 3,390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018년 12년이나 지났는데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3,950원 선에서 최대 4,770원 선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치료식은 모든 치료식이 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케톤식이나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그다음에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화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이런 치료식만 식대 수가의 치료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병원 급식에 직영이 아닌 위탁의 형태도 많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대형 병원에 위탁 급식 업체가 들어온 역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중소병원에서도 오히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치료식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병원 위탁 급식이 굉장히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급식 대상별 유형 중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요, 신체적,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입니다. 복지 대상에 따른 분류로는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등 매우 다양한 시설이 있겠죠.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목적은요, 대상자의 영양 필요량에 적합한 급식을 통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주거를 도와주는 양로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과정, 그룹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의료에 관해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아동상담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있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생활시설과 재활시설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그런 사회복지시설도 있고요. 정신질환자, 그리고 불황, 노숙인, 한부모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요, 성장기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적인 급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노인복지시설도요,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노인들이 많은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노인들이 많은 사회에 양육할 그 자제분들은 안 계시거나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1일 3식을 제공하는 시설의 급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단독 가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위한 반찬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내지는 하루에 한 끼라도 그 동네에서 노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치아도 점점 약해지시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시고 소화 흡수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노인들에게 맞는 적합한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영양적으로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그런 시설이겠죠. 자,
요건 교과서에는 없지만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한번 알아봤던 내용이거든요. 주요 시도의 노인 급식 지원 사업 대상 및 예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서울특별시는 경로식당 한 끼당 단가를 2,8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보면 경노인을 위한 노인을 위한 식당도 있었고요. 식사를 배달해 주는 형태. 이제 밥은 빼고 반찬 정도를 배달해 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대상을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했죠. 단가를 다시 한번 볼 때도 식당은 한 끼당 2,800원이었고요. 밑반찬은 매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 2회 제공되기 때문에 한 번에 3,000원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반찬들을 배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가장 높은 단가였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한 끼당 3,000원의 단가를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모든 시도를 다 봤는데 가장 낮은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대구시는 1,800원 정도의 단가였고 경상북도는 1,500원이었어요. 그리고 경로식당도 다른 지역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경상북도는 일주일에 4번 정도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기대할 때는 단가가 낮지만 대상자가 많아서 소요 예산은 여전히 비슷하거나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요 예산 역시도 가장 낮은 지역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복지시설도 영양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죠. 장애인들은요, 이 몸이 불편해서 영양 요구량이 훨씬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친구들보다 살이 좀 많이 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도 더 많은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가 꼭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면서 씹거나 이런 것들이 힘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의 형태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영양소도 조금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정신보건시설도 영양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불황인 복지시설이라고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루에 3끼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죠.